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제약이 매출 2천억 점프. 이제 신화 어드밴스 이제 지분 100% 확보의 영향입니다만 이 중형 이제 제약사로의 어떤 성장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utics, 글로벌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제약 관련되는 기사인데요. 자회사 덕으로 2천억 점프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제약사, 중형 제약사, 소형 제약사,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1조 정도가 넘으면 대형 제약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대형 제약사가 한 8개 정도 1조 넘어가는 게 그 정도 되고요. 한 매출액 기준으로 한 30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게 한 2천억 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0억대 미만은 이제 소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2천억이 넘어가면 이제 중형 제약사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5년에 과거 이제 시트리일 때부터죠. 시트리일 때부터 따져보면 초기에는 이제 매출액이 170억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한 1371억, 2023년에 1360억, 그러니까 1000억대 넘어간 게 2022년도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형 제약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들도 계속 있고 2022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증가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또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보시면 판관비 비중이 많죠. 그만큼 판관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고비라든지 이렇게 비용, 마케팅 비용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광고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 이제 적자였다. 작년에 이제 좀 플러스로 좀 전환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M&A 영향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HLB 제약의 어떤 견고함을 계속 이제 도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HLB 제약뿐만 아니라 계열 종목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회사 전열을 지금 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래 이제 생명과학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던 의약품 유통회사입니다. 이제 신화 어드밴서가 이제 의약품 유통이니까 그러니까 제약 밑에 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자체 수익원 확보 특명을 내린 상황에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소매 사업이라고 하는 요게 아주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쪽에 이제 유통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일정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신화 어드밴스죠. 그래서 마진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이제 HLB 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제 마진이 작아서 그렇지 마진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LB 제약 입장에서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리보세라닙의 어떤 생산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고 이런 어떤 이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M&A를 통한 이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계열사만 많고 상장사도 지금 10개가 넘는 어떤 상황이니까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애니젠까지 인수하면서 확장 본능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상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제 리보세라니까 감리리주맙의 허가가 되었으면 더 빨리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요걸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M&A의 어떤 질적 변화를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서 책임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그 관련되는 어떤 이제 상장사 밑에다가 그 자회사 형태로 배치를 하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HLB와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생명과학을 또 이제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의결을 한 상태고 이 부분도 이제 6월달 이후에 이제 매춘급권의 어떤
예, 어떻게 좀 되는지, 그다음 주가 여부에도 뭐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흡사병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HLB가 존속회사가 되고 생명과학은 소멸하고 생명과학의 주주들은 HLB 주식을 합병 비율에 따라서 예, 받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신화 어드밴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대금 지급 방법은 이제 현금 지급입니다만 이제 그게 또 이제 뭐 생명과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실제로는 이제 돈이 좀 뭐 안 드는 형태로 지금 뭐 진행을 하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3자 배정을 또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진행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에서 영업, 유통까지 이제 에코시스템 관련되는 부분들을 예, 완성형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제약은지 신화어드밴스를 인수를 통해서 HLB 그룹 편입에 처음으로 연결 자회사를 이제 두게 되는 겁니다. 예. 자회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분율이 뭐 50% 넘는 부분들이고 100%다 가지고 있으면 완전 자회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HLB 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독자적으로 이제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신화 어드밴스가 들어가면 의약품 소매 판매하는 유통 관련되는 부분이고, 제약이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건기식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제 도매상을 통해서 도매 판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 입장에서는 팔로 핫장이 되는 거죠. 이 신화 어드밴스는 이제 병원 쪽 관련되는 기존의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화 어드밴스의 최근에 이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은 꾸준히 이제 뭐 700억대, 2021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뭐 그 병원에서 뭐 환자라든지 뭐 임상도 안 되던 어떤 시기였고 2022년도에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 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2020년도에 유통업이니까 큰 마진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적자입니다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2020년도에 84억, 2021년 55억, 2022년도부터는 또 이제 그 마이너스를 갔다가 작년도에는 소규모 이제 현금 활동 흐름으로는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볼륨 관련되는 부분과 시너지 효과의 어떤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게 또 이제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재무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이제 생명과학하고는 시너지 효과를 좀 못 냈는데 제약 쪽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 수익성에서는 이제 기존의 흐름에서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제약 측면에서는 이 신화 어드밴스의 유통망을 통해서 소매 판매 역량을 강화해서 양사가 좀 더 이제 재무적으로 좀 좋아지는 어떤 흐름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차트 흐름에서는 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뭐 HLB와 마찬가지로 1.9일 21이평선에서 계속 이제 한 2주 정도 맞물리고 있는 어떤 구간이고, 여전히 이제 거래량 좀 작은 흐름이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21이평에서 여기는 좀 저항을 좀 받고 있고 위로는 아직 못 올렸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이제 추세 전환이 살짝 나타난 상태에서 거래량 여전히 부진합니다만 이 양봉이 이제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는 구간 차트를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는 사실 이제 5월 달에 NK 관련되는 부분에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락업이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뜨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의 차트 위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이평 위로 올려서 몸통은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윗꼬리가 있는 흐름, 여전히 거래량은 작은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오늘은 소폭의 일단 양봉 흐름을 대부분 이어갔고요. 어제 그래도 가장 강했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2285원까지 올라갔다가 아침에 그 이후로는 이제 내려오면서 그 HLB 쪽에서는 유일하게 좀
소폭의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 이제 월봉상으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봉의 흐름들을 내면서 이제 올달의 어떤 재료들을 기대하는 부분을 만드는 어떤 차트를 만드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